네, 뉴욕 증시도 9월의 마지막 주, 또 이제 10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10월 가이드라인, 월가에 대해서 함께 하시죠. 해외 현지 연결합니다. 어김없이 이항용 위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반갑게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8월 PCE 예상치 부합에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이 PCE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났습니다. 뉴욕 증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4일 만에요. 일주일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사실 그 연준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수인 것은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이라든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가 뭐 흔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요. 2.9%가 상승했고 헤드라인 전체 PC 지수는 2.7% 상승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요. 월스트리트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상치보다 높으냐 나오냐 아니면 부합했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부합했던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주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간은 2분에 더 정확히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건 스탠리 해석을 우리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반전되거나 재가속되지 않는다. 즉 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 않고 그렇다고 경제가 또 과열 없이 활기를 띠고 있다. 활기가 띠고 있다는 것은 이 전전일날 났던 2분기 GDP의 확정치 이런 걸 보셔도 우리가 아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요. 연준이 10월 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드워치 툴 기준을 보면은요. 10월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될 확률이 87.8%입니다. 물론 뭐 100% 되면 좋겠지만 88% 정도 된다는 것은 금리가 10월 달에 역시 인하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약간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55.1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전월 대비보다는 5.3%,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정도 하락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들은 물가에 약간 부담이 있다는 건데요. 응답자의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44% 정도는요. 고물가가 지금 물가 이렇게 높은 것이 개인들의 어떤 소비 상황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도 소위 그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자산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상당한 흔히 얘기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거 물가 올라가도 이러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심리가 안정적이지만요. 주식 보유가 상대로 적거나 없는 계층에서는 이건 물가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 보유의 여부에 따라 최강 경기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 개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거든요. 주식을 많이 개인의 자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소폭의 상승세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그나마 소폭 약간 진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달러 원은 1,410원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최고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요. 다시 한번 3,800달러 수준에 다시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고요. 비트코인도 약간 약보합 정도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도요. 조금만 올라가면 불안하고 내려가면 더 불안하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파는 거에 걱정이 많은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불안감, 즉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꾸준한 적립식 분할 매수가 돈 버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 동시에 GDP 나오라는 어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의 추정치가 있습니다. 어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다양한 지표를 갖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저희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보여드릴 때는 전전주였죠, 이미요. 3.3%가 GDP가 올라갈 거로 봤는데요.
9월 26일 날 발표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것은 3.9%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일 뿐이지만 금년 이후에 최고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늘 말씀드린 모든 기업 이의 어떤 이 기업의 매출, 사람들의 소비 이런 것들을 모두 발표되는 것을 끌고 가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GDP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GDP 현주소입니다. 이걸 갖고 여전히 미국 주식이 어렵다, 미국 경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걱정도 하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제는 뭐 크게 염려 없이 좀 탄탄하게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변수 없으면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88%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와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월가에서 전해진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캡 종목 테슬라입니다. 9월에만 30% 급증, 즉 아이비들의 그 목표가가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30% 넘게 뛰었다. 네, 목표 주가 줄 상향, $600 목표가가 나온 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도이치방크랑 웬더부시 등 대표적인 투자은행들이요. 결국은 AI 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같은 날 올려놨습니다. 두 회사 모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는 이제 로보택시고 하나는 옵티머스. 옵티머스는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는데요. 현재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운행 중인 30대 출발해서 지금 100대 정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1분기까지는 1000대 이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를 할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내년 말까지 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옵티머스가 되겠는데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 125만 대 옵티머스 로봇이 대당 2만 5천 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웨더부시의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초에는 2조 달러, 2020년 말에는 3조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보면 도이치방크는 345에서 435를 올려놨고요. 웨더부스는 이미 기존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500달러가 서너 군데 있었는데요. 500달러 제시하는 것이 한두 군데씩 늘어나 보니까 오히려 600달러로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왜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극과 극이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판매 대수만 보면 2분기까지 여전히 마이너스가 상당히 나왔고요. 3분기에는 상당히 또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3분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의 세제 혜택, 보조금 주는 게 좀 막바지했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분기는 다시 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보면 이게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애널리스트요. 47% 그러니까 절반 이하만이 매수 등급을 주고 있겠고 나머지는 중립 내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S&P 500 평균 전체 미국 기업에요. 55% 정도는 늘 매수 의견, 중립 매수 및 매수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평균이 55% 정도인데 47%만이 매수 등급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중립 내지 보수적 의견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자동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자동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는 옵티머스 때문에 사는 거가 되겠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너무 큰 꿈을 꾸는 거는 지금 잘못됐다. PR이 지금 거의 18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있다. 의견이 갈려있는 주식의 주가의 움직임은 너무나 뻔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신 투자가만 매수하고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본인 스스로가 아십니다. 나는 변동성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살펴봤는데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그 위력이 좀 이제 구식으로 느껴진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M7이 뭐 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의 좀 종목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팔란티어, 오라클 뭐 이런 종목으로 좀 대체 이제 잘 안 나가는 종목들이 좀 빠져야 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식도 마찬가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인기 있는 주식들은 좀 늘 바뀌는 것이 상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았죠. 또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것이 들어간 적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종목, 매그 세븐이나 매그 나인 정도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도 보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 시대의 독보적인 지역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팔란티어가 되겠는데요. 팔란티어는 아시다시피 시가총 22 언저리까지 지금 와 있는데 PR이 이제 아시다시피 600배, 700배가 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만 갖고 있더라도 변동성이 크다는데 그 변동성에 곱하기 2배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팔란티어 아니겠습니까? 뭐 각자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 세 종목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시고요. 기업에 대해서 확신 있는 분이라면 갖고 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은 모든 분들한테 맞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 심지어 팔란테로 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M7에 좀 부족한 부분을 오라클과 브로드컴, 팔란티어가 더 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웅장함에 AI 떠오르는 종목 이렇게 계속 좀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종목 계속 예의주시하십시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은, 플래티넘까지입니다. 금값 고공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큰 관심인데요. 금뿐만 아니라 은, 플래티넘, 우리말로는 이제 백금까지 그 의미가 계속 깊어지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S&P 업이 상당히 훌륭한 수익을 준 건 사실인데요. 2000년 이후에 보면은 2000년입니다. 2000년 이후에 보면 25년 정도 됐는데요. 이 주식이 지금 금값이요. 1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그 같은 기간에 S&P 업이 얼마 올랐냐? 600% 정도 올라갔거든요. 6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건데 금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예요. 금값에 대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누가 뭐라도 교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한 정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금이 워낙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 방송을 통해서 금에 대한 강조점을 드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소위 투자 자산 중에서 금도 5에서 뭐 10% 많게는 20% 정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일수록 금에 대한 수요를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은 누가 뭐라도 좀 맞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확신감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뭐 이런 금리 인하 전망 이런 것들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은이라든가 백금 이런 거 요즘은 다른 플래티넘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은 약간 은이라든가 약간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워렌 버핏이 비판하기도 하지만 생산성의 생산 현장에서 전혀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부 약간 무슨 우리를 보면 이제 치과에서 쓰는 정도죠. 일반적인 생활에서 금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들 장식품이나 이렇게 해치 수단을 갖고 오는 거죠. 다만 은은 생산 현장에서 꽤 쓰이기 때문에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도 올라가고 요즘 백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은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금은 일정 수준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에서 거래되는 금은 딱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한국이기 때문에 더 비싼 경우가 있고 그 비싼 정도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 이게 비트코인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한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수많은 거래에 따라서 거래 비용과 여러분 진짜 투자자분들 민감한 소위 보유에 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 뭐 아니면 양도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 다릅니다. 금을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거래할 때 금 시세를 정확하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국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일부 은행에서는 금 통장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그 시세는 거기에는 거래 비용이 다른 것보다 비싸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금에 대한 투자는 주위 진짜 전문가들 금 그런 걸 거래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하시고 각자의 판단에 맞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인 만큼 금의 비중 전략 아주 적절하게 조절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 짜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마켓워치입니다. 사상 최대 할인가 이 종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 그 종목은 아마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기회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마켓워치의 시각은 기회를 본다는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과 이제 그 6월 중순, 6월 하순 전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은 대접 누가 받았냐면 알파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벳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 랠리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아마존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손가락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PR이요, 포드 PR이 29.6배인데요. PR 선행 기준 PR로 보면 10년 만에 최소 수준이었고요. 5년 평균이 42%, 10년 평균이 60%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락해 있는 투자자들 자체 분들이 아마존이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거가 되겠고요.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 AWS인데요. 이들의 브랜드는요. AI 수요를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지, 즉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워치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AI 경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초기 단계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AW가 계속하고 있고 유통 및 물류 시장에서는 뭐 확실한 시장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는 재미없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의 매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은 특히 내년과 후년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면 목표 주가 평균과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예외 없이 기회였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영 교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마존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